됐어요? 자, 드디어 11번 문제. 약간의 그 기하 문제인데, 내용 좀 확인합시다. 그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원이 있어요. x제곱, y제곱 이퀄, 그 다음에 이제 n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있고, 이렇게 쓸까? 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y 이퀄 루트 n이라고 하는, 이제 이 중에 상수함수인데,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점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 거리, 이 거리를 이제 AN, 그러니까 이 중에 새롭게 정의된 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가로 열고 EN-AN 닫고 이제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여기까지가 질문인데 그 질문의 본질적인 내용은 AN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극한값 구하라는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 AN을 구하라는 건데 이 AN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얘하고 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기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특별히 뭐 그래프라기보다는 되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그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해보면 반지름이 현재 n이에요. n. 그래서 이게 x제곱, y제곱,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y 이퀄 루트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n 값이 자연수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보면 여기 이제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겠다? 이제 an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그걸 구해라. 그 n이라는 걸 일단 상수로 본 상태에서 구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구해보시면 기하 쪽에서의 기본적인 보조선은 정의에 입각한 거예요. 이게 원주상의 점이니까 당연히 중심이랑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반지름이니까 n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떼대대는 그리면 AN을 구한다는 건 어차피 이거 두 배니까 요 길이를 아시면 되는데 요 높이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루트 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우면 요 길이고 요거에 두 개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AN이에요. 한 개씩 찾은 거예요. 한 개씩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 요게 AN이니까 마이너스 2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x 받았고 얘가 이제 얼마나 이제 계산력이 좀 빠르면 얘를 보시면서 이제 n-2분의 1이니까요. 띠링하면 1이군요. 이렇게 끝날 거고 계산력이 빠르면 이제 그게 아니어도 이제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아까처럼 1화 그죠? 2n 플러스 2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시면 앞에 거 제곱 4n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 4에다가 바로하고 이제 n제곱 마이너스 n 그래서 띠링 빠지고 여기 4n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한대니까 최고차항만 비교하시면 2 더하기 2, 4니까 1 이렇게 나와요. 자, 11번 간단하게 관계식 만드는 거부터 있는데 이 중에 새롭게 정의되는 학습 그리고 이건 다 기호가도 소중한 정보예요.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갑니다. 12번. 지워도 될까요? 예.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까? 보이는 김에. 수학은 기본논리학이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의미가 있거든? 뭐가 다르죠? 위에 식의 자치가 응? 위에 식의 자치가 위에 식의 자치가 뭐? 밑에 거라고? 나름 생각을 했어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다시 한번 뭐가 다르죠? 잘 보시면요. 직선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직선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요거는 단순하게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한 건데
이때 x라고 하는 문자는요. 일단 고교 과정에서는 항상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냥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 앞에 직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이 직선이라는 말 때문에 xy가 실수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직선이라는 말 때문에 그 다음에 y 이퀄 x 플러스 1이면서 xy가 실수이면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xy들을 xy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했더니 요 표현된 요 놈이 직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직선이냐? 몰라요. 여러분들 눈에 직선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모순이 없으니까 사용될 건 몰라요. 그래서 여기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원띵 이렇게 나와요. 가끔 저기 실력평서 풀다 보면 갑자기 실수 조건을 쓸 때가 있거든. 뭐 이런 거 있지. 원 x제곱 y제곱 1에 대하여 x 플러스 y, xy의 자체의 식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아마 실력평석에 있을 텐데 첫 번째 컴포넌트 라지 x, 두 번째 컴포넌트 라지 y라고 이제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하는데 갑자기 스몰 x, 스몰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써버린다고. 왜냐면 이 원이라는 말 때문에 원이라는 말 때문에 저 원이라는 말 때문에 xy가 실수이구나 라는 그 조건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원이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기하 쪽에서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 점픽 원, 띵 그 다음에 직선, 띵 만약에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했다면 포물선, 띵 타원, 띵 이렇게 어떤 모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호를 얘기해. 모양을 얘기하고 기호를 얘기해. 나중에 혹시라도 저기 논술 같은 거 하실 때는 꼭 지켜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 하고 식만 쓰면 안 돼. 항상 같이 쓰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는 여기서 문자들이 실수라는 조건을 추가로 준 거야. 굳이 xy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는 이 모양이 직선일 거야. 뭐 이 모양은 포물선일 거야. 이런 식의 정보까지 다 준 거야. 됐죠?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볼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그 고교 과정에서 원래 이제 수학적으로는 배워야 되는 건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를 좀 시킨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를 가셔야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킬러 문제 풀고 가면은 지장이 많아요.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게 아까 저기 테스트 중에 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테스트 중에 아까 이 문제가 없었나? 없었구나. 그죠? 진도 더 나가도 되는데 좋아. 42분이니까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맞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많이 좀 좋아졌네.
예전에는 많이 풀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들 잘 맞추시는 거 보니까 저기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이제 AN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N분의 BN이 2로 가니까 이제 앞대가리는 AN분의 BN 곱하기 BN이니까 BN이 남고 뒷대가리는 BN분의 AN도 1이니까 이제 AN이 남아서 이퀄 마이너스 2다. 혹시라도 이제 보기 중에 2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아니라 보기 중에 2는 없네, 자연스럽게.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극한값들 막 하실 때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수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N이 무한대로 가고 A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면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발산에다가 수렴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정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푸시면 돼요. 그렇죠? AN, BN 해놓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3승, 올라가면 3승. 그러니까 우리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2인데 얘는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뽑을 수 있냐면 수렴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전체에 곱해져 있는 건 따로 뽑아도 돼. 이런 상황이면 얘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극한값 같은 거 계산할 때 수렴하는 기준으로 막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그 뽑는 기준이 뭐냐면 전체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빼셔도 된다. 계산, 전체 곱해져. 이렇게 빼신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AN분의 BN 1로 수렴하고 요거는 1이고 요거분의 요거는 이제 또 BN분의 AN이니까 1이고 그래서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또 그렇죠? 이걸 6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는 그래도 거의 다 푼 것 같고 뭐 시간 끌거 없이 급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여기 뭐 워크북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제대로 나가는 게 좋으니까 급수 시리즈로 바로 갈게요. 14페이지를 피십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에 이제 예전에는 무한급수라고 했고 요즘에는 급수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교과서의 지식에 의하면은 딱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맨 위에 보면 그러니까 이 4가지 지식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없어. 곱하기 나누기 생략 불가능해요. 이거 마치 시그마 비슷하게. 그래서 더하고 빼고 상수배까지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항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1판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시투생 해가지고 연대 들어갔을 때 제일 첫날 들었을 때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법이 일반항 판정법 하나가 아니라 무려 한 4-5가지를 하더라고요. 비교 판정법, 절대 수렴, 적분 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 피급수법 막 해가지고 정신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일반항 판정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편했죠, 그죠?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대학교 갔더니 막 수많은 판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를 다 알아야 돼? 심지어 이쪽 대치동은 희한한 동네라 옛날에 논술 같은 거 막 강의할 때 보면 그 대학교 때 배우는 그런 판정법들을 막 다 알려줘요. 이거를 마치 지식적으로 해야 될 것처럼.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왜 이런 거를 하게 되는지 조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교재 14페이지. 제일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수렴하면 더한다 뺀다 상수배, 세 번째 일반 판정법, 그리고 네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등비급수가 들어가요. 그죠? 좀 간단한 버전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반적인 버전은 당연히 이거겠죠, 그죠? 그 앞에서 수열이 극한할 때도 이그젠플에 해당되는 게 등비 수열이 극한이었어, 그지? 그럼 여기 이제 급수에 대해서도 이그젠플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무한등비 급수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합시다. 첫 번째 정의부터 시작을 합시다. 수학은 약속에 대한 학문이라 특별히 그 데피니션, 저 정의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데 시그마 AN,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첫 번째 부분합, 두 번째 극한.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 AN이라는 걸 AK로 약속한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전통적인 노테이션에 의하면 SN이라고 해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뭘 붙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였다. 이게 바로 이제 급수의 정의. 그럼 이 급수의 정의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급수를 다 배웠군요. 왜냐면 수 안에서 배웠고요. 이제 막 수열의 극한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결론, 이 정의를 배우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급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원래는 그래야 정상이라고. 왜냐면 배우고 배우잖아요. 근데 친절하게도 교과서에서는 추가적인 성질을 줘. 실제로 이 급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수렴하면 더한다 뺀다 상수배. 거기 그 세 번째 네모 박스 보시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an 더하기 bn은 알파 더하기 베타, 뺀 거는 뺀 거, 상수배는 상수배. 근데 이제 곱한 거나 나눈 거는 안 된다.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성질이야, 성질.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항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뭐가 질문이냐면, 아까 그 앞에 교재에 보면 선생님 그런 거 적어놨죠? 어떤 게 수학적으로 참이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증명하실 수 있으면 증명을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증명 없이 그냥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증명 없이 그냥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인정, 그냥 인정이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냥 인정은 뭐냐면 예를 들면 공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인 모두 다 그냥 인정하는 수학적 사실이 있어요. 영화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밖에 한 점이 있는데 요정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평행선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걸 평행선이라고 해. 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주장한 거. 이런 걸 직선의 결정 공리라고 해. 이런 게 공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는 게 있어. 고등학교 교과과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필요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증명을 할 때 그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정의를 제일 많이 써.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수학적 내용에 대한 정의는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증명할 때 써먹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수학적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정의가 없다? 그러면 증명이 불가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가 없으면 증명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돼요. 그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하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상수배 수렴한다. 이거 있잖아. 이거 수학적으로 참이거든? 셋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 자,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하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수렴한다.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거 있었잖아. 이거 수학적으로 참이걸려? 셋 중에 뭐게? 이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게 성질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유는 여기 뭐야? 극한에 대한 정의를 배운 바가 없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저는 극한에 대한 정의가 아니야. 아까 얘기한 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극한에 대한 정의가 아니야. 뭐 어떤 사람은 직관적 정의라는 표현도 쓰는데 수학에서 정의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목숨을 내놓고 써야 되는 표현이 정의야.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야.
직관적 정의는 정의가 없다는 얘기야. 딴 말로 하면. 정의 없는 거야. 조심하세요. 자, 비슷하게. 수트에서 연속 함수이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그지? 연속이라는 거. 이거는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미 선생님이 필요한 얘기 다 해줬거든. 연속이면 사칙연산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수학적으로 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셋 중에 하나는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성리이기 때문에 공리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증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조적으로 증명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에 대한 정의를 배웠잖아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증명 가능.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일종의 보기 문제라고 봤을 때 내가 순수하게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 푸는 거랑 별도야. 수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때는 문제 푸는 거랑 일단 별도야. 그냥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그냥 따지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 지금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친해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가 그냥 풀려요. 얘가 뭐다 깨닫는 순간 그냥 풀린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증명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증명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 개론 설명 비슷하게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한정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 이 극한 쪽에서는 항상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 문제성이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 이런 거지. 어떤 무한급수가 있을 때 공대생이라고 한다면 이 무한급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초점일 거야. 물론 요즘에 이제 무한이라고 하면 빼죠. 급수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근데 이제 수학과면 당연히 뭐부터 따진다고? 삭달라고 안 하고 얘가 있느냐? 이것부터 따지겠지. 그치?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지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식에서 2차 다항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비가 0보다 커 같다가 필증 조건이야. 그치? 그것처럼 어떤 조건 하에서 얘가 존재하느냐 이거야. 정의 말고 그거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인간들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 찾았게 못 찾았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까지 못 찾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저걸 찾으면요 박사학위가 나와요.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는 우스워. 저걸 찾게 되면. 왜냐하면 전 지구인이 못 찾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거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황제가 없어. 그러면 지방 지역마다 지가 왕하겠다고 나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별법들이 나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지. 또 얘가 존재하려면 왠지 저 뒤에서 더해지는 건 여길 것 같아. 그냥 이제 일종의 추론이야, 추론. 그러니까 어떤 그 계속 더했는데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은 저 뒤에 더해지는 건 0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그래.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증명이 돼. 그러면 이제 일반항 0으로 가면 솔직히 얘가 존재할 것 같잖아. 저 뒤에 거의 뭐 이렇게 뭐 더 하나 마나 막 이런 거 더하면 이게 될 것 같거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됐으면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0으로 갑니다. 근데 일반항 0으로 갔다고 해서 수렴한다는 표정을 했어요. 먼저 존재하면 0으로 간다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 적당하게 그냥 증명하면 돼요.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한 놈이잖아? 어떤 놈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야. 그지? 모든 조합급수는 발산하고. 근데 요즘에 선생님이 조합급수라고 하니까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던데? 조합평균이라고 했더니 아예 그냥 못 알아듣더라? 그지? A하고 B의 상식평균이 이거고 A하고 B의 기하평균이 이거고 A하고 B의 조합평균이 뭐냐면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 이게 조합평균이야. 도대체 뭐 수학을 어디까지 없앴는지 뭐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조합급수라고 하면 아예 못 알아듣더라고. 이거
조합수예요. 참고로 등차수의 역수. 역수가 등차수인 걸 조합수라고 해요. 참고로 이걸 이제 조합수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참고로 무한대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증명도 여러 가지인데 이게 기본인데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거 잠깐만 들면 이거야.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 저기 뭐야 이게 뭐죠? 이거 어디로 가니? 영어로 가죠? 이거 좀 빠르게 볼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렇게 없어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1 대입하면 빼기 1이고요. 빼기 루트 1. 무한대 대입하면 루트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 원래 이제 그 수학에서는 이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관례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자, 일반항 판정법이 저기 중에 존재성을 따지는 건데 결론 무한국수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적 무조건이 있느냐? 결론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판정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건 딱 하나 나오는 거야.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판단하라는 건데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고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가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